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암호화폐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오늘 날짜는 2019년 4월 1일입니다. 자, 먼저 나온 소식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국내 관련된 소식 역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스타트업 프리미티브의 공동 창업자 더비원이 최근에 빗썸 해킹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일 메이저 거래소 해킹은 시장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전체 시장 시스템이 마운트곡스 사태보다 강력해졌거나 투자자들의 심리가 이미 바닥에 가까워서 부정적 소식에 둔감한 것, 혹은 해킹 규모가 대수롭지 않은 것이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빗썸 해킹 당했지만 웃고 있다. 이것은 정식 기사는 아니고요. 정식 기사의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이런 글이 나와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빗썸 해킹 후에 모든 코인의 입출금이 막히면서 빗썸 내의 코인들은 타 거래소 시세와 상관없이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메탈이 하루 만에 400원에서 2,300원까지 오르는 등 빗썸 내의 코인들이 크게 오르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마침 빗썸이 수수료 가격을 0.25% 대폭 인상한 참에서 거래량도 크게 증가하여 거래소 수수료 수익도 상당히 증가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빗썸이 가두리를 위한 자작극을 벌인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과연 진실은 어디 있을까요? 진실은 저 너머에 예전에 빗썸의 CEO였던가 이제 굉장히 좀 높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빗썸은 자전거래를 하지도 않으며 이제 정직하게 거래를 하는 그런 거래소다라는 그런 인터뷰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그때 그분 입에 침은 바르시고 인터뷰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생각이 나고 있고요. 빗썸에서는 지금 가두리 파티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이더리움 관련된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2.0 개발팀이 이더리움 지분증명 테스트넷을 출시했습니다. 이름은 테스트네토라고 하고요. 비컨 체인과 노드를 동기화시킨 것이 큰 성과였고, 이더리움의 가장 큰 D앱인 스테이터스에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이더리움 네트워크 출시 후에 4년 만에 가장 큰 업그레이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누구든지 이 테스트넷에 참여해서 비컨 체인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자, 지분 증명이 미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계속되는 이더리움 소식입니다. 이더리움 기반 인프라 개발 업체인 컨센서스가 최근 공식 채널을 통해서 증권형 토ken 전문 컨설팅 업체인 세티스 그룹과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컨센서스 측은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서 증권형 토큰 발행 측 프로젝트와 투자자들에게 빠르고 성숙한 생태계의 시스템을 제공할 것이며, 컨센서스의 디지털 증권 관련 컨설팅 서비스도 향상시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외국 금융업계에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웰스파고 CEO가 해임이 된 것인데요. 웰스파고 CEO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암호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해임됨으로 해서 웰스파고의 블록체인 분야 진출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로 최근 JP모건 등 금융기업이 잇따라서 자체 암호화폐 발행에 나선 점을 예로 들었고요. 그 다음에 거론되는 후보로서 몰건 스탠리 관련 인사가 웰스파고의 CEO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추측이 있다라고 합니다. 몰건 스탠리는 작년 보고서에서 암호화폐를 정식 자산으로 인정해서 보고서를 낸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거하게 해킹을 당했던 거래소죠. 싱가포르의 거래소인 드래곤X에서 최근에 709만 달러 상당의 해킹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700만 달러 규모의 DB 드래곤 본드 토큰을 발행한다고 공지를 했었는데, 투자자들의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당장 이렇게 취소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제가 이틀 전에 전달을 해드렸던 소식이죠. 벡트의 개장 날짜는 아직 미정입니다. 하지만 벡트 내에서 많은 발전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벡트 CEO 말로는 이 CFTC에서 질질 끌고 있다라고 하니까 CFTC 측에서 정식 승인이 나는 대로 개장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 애플에서 신용카드를 발매를 했죠. 이것에 대해서 포브스의 암호화폐 부문 기고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 애플이 골드만삭스 마스터카드와 제휴한 신용카드인 애플카드의 개인정보 보호 부문에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통해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포브스 같은 경우는 기고자에 따라서 기사가 친암호화폐 혹은 반암호화폐 이런 식으로 나뉘는 경향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포브스에서는 돈을 받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기사를 쓰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에이다의 창시자인 찰스 인터뷰가 새로 나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찰스가 이야기하기를 암호화폐는 지금 현재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같은 발전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핸드폰을 들고 전화를 할 때 전 세계 어디로든 전화를 할 수 있듯이
암호화폐 사이들 간에서도 이렇게 가치 전달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하고,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암호화폐, 그리고 각기 다른 은행들에서 직불카드 등 다른 시스템 혹은 다른 경계 내에서도 모든 가치 연결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발전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 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뷰를 하는 측에서 최근에 암호화폐 간에 이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비탈릭과 저스틴 선이 이제 계속해서 이 트위터에서 서로 주고받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은 하지 않았고요. 다만 저스틴 선과 이제 함께 홍콩에서 저녁밥을 함께 먹은 이야기를 하면서 저스틴 선은 특별한 사람이고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좋은 이야기를 남겨주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남을 칭찬하는 그런 훈훈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홍콩 재정사에서 가상은행 라이선스 3개를 발급을 했습니다. 이 가상은행, 이 단어가 약간 이렇게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가상은행이라는 것은 은행이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은행의 마케팅 전략에 기초하여 타 금융기관이나 정보처리 기업 등과 같은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조달하기도 하며 고객에게는 마치 은행 자체가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은행 업무 형태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당국이 가상은행 라이선스 3개를 발급을 해줬고요. 가상은행 서비스는 향후 6개월에서 9개월 내로 정식 출시될 예정이며 뒤이어서 5개 가상은행 라이센스를 심사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당국은 블록체인 등 혁신 기술을 적극 활용해서 현지 금융 서비스 수준 및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최근에 암호화폐 상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죠. 자, 그 중에 가장 인기가 많고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문제이자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인데, 바이낸스의 CEO인 짜오 짱펑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권형 통화체계가 부상한 핵심 원인은 금융 자유의 필요성 때문이라며 정부의 의지에 따라 화폐를 찍어내는 법정 화폐의 특성 때문에 결국 암호화폐가 부흥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미디어는 앨런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이 연준은 언제나 돈을 인수할 수 있으며 따라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부채도 지불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인용해서 정부의 변덕에 따라 법정 화폐의 구매력이 감소될 수 있다는 점이 암호화폐가 대체제로 주목받는 원인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자, 이것과 똑같은 발언을 한 사람이 얼마 전에 있었죠. 바로 비트맥스의 CEO입니다. 비트맥스의 CEO는 곧 있으면 각 나라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돈을 무한 인수하려는 그런 움직임에 들어감에 따라서 올해 안에 비트코인 가격이 $10,000 이상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와 동시에 그는 미국의 경제가 주춤하고 있는 것이 역시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고요. 이어서 온라인 브로커리지 회사인 싱크마켓의 수석 전략 분석가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역사가 반복이 된다 그러면은 다음 상승장 때 전고점에 최소 5배 이상은 가게 될 텐데, 비트코인은 이제 40억 달러, 이제 4억이 좀 넘는 돈이죠. 그 정도까지 쉽게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상승장을 야기할 수 있는 것에는 어떤 요인들이 있을까? 이 기사에서는 그런 요인들 중에 하나로 바로 시큐리티 토큰, 증권형 토큰이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벡트가 개장했을 때, 그리고 SEC가 마침내 비트코인 ETF를 승인했을 때,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이제 불장이 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락장이 끝났다라고 보는 암호화폐 그런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 언제나 한 가지 이 조건이 붙게 되는데, 제가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었던 비트코인 다음 저항선 4,200에서 4,400달러 선, 이것을 강하게 뚫어줘야만 하락장이 끝났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다시 한번 4,200불대를 두드리기 전에 이제 당분간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분석 또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미국 중앙은행이 최근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올해 말까지 금리를 올릴 계획이 없음을 시사한 것이 암호화폐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이는 바로 투기성이 짙은 암호화폐 시장에 풍부한 유동성이 몰릴 것이라는 기대에서라고 합니다. 자, 아직까지는 어디까지나 예측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기준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 이는 바로 미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기준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처음에 주식시장에서는 활기를 띠다가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이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눈치를 채고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을 예상해서 너도 나도 이렇게 돈을 뺄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도 제가 들어봤고요.
일단 정식으로 발표가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들 예상만 하고 있을 뿐이지만은 올해 안에 정말 흥미진진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 꼭 바라는 것은 올해 안에 꼭 암호화폐 시장에 상승이 와서 다시 한번 시장이 활력을 되찾고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그래 우리가 옳았어 라고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준비한 소식들을 전달을 해드렸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광고 시청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꼭 시청을 부탁을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